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아파트 계속 가져갈까 말까 아, 이거잖아요. 네. 뭐 이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아, 찍었었잖아요. 찍었었죠. 네. 그때 뭐 아주 쉬운 저 기준을 하나 드렸죠. 네. 일단 그 물건이 일단 중요하다. 뭐 물론 앞으로 어떤 미래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 좋은 물건 갖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음. 그래서 이게 이 물건이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상위 50% 이내 좀 들어가는지 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입지가 그 아파트 주변의 동서남북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네. 사실 그게 입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조금 확장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거기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얘를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네. 뭐 최소 2개는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좋고 명확한 기준인데 네. 제가 이제 실제로 네.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보니까 네.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그 네. 랭구님이 말한 기준에 약간 애매하게 네. 간당간당하게 걸치는 경우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이제 또 누가 이런 질문 주신 적 있어요. 네. 물건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 간당간당하대요. 뭐 엄청 좋으면야 뭐 고민 안 하는데 네. 시세가 좀 빠졌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시세가 뭐 한 3억 5천 정도에 샀는데 5천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는 한 7천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네.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막 좋은 건 아니에요. 네. 확장성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외딴 섬은 아닌데 그냥 구도심이고 평범하고 앞으로 확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애매한데 이런 거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딱 이거 듣고 나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겠다. 사실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만 살 수 없잖아요. 제일 비싼 거.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진짜 뭐 거의 그 지역 내에서 10%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인데 네. 당연히 적고 네. 그 밑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걸 뒤늦게 한번 살짝 정리해 봤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도움이 될까? 일단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조건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상위 50%가 아니라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상위 30% 이내인지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도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미만인 애들이거든요. 뭐 하위 50%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은 것들인데 일단 딱 3단계로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된다. 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 보자. 한번 적어보는 거죠. 네. 아까 그 사례를 보면 3억 5천에 샀어요. 그리고 전세를 3억에 맞췄어요. 그럼 갭이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 매가가 5천 원 떨어졌으니까 3억이 된 거죠. 네. 전세는 얼마가 된 거죠? 7천이 떨어졌다 했거든요. 2억 3천. 맞아요. 이걸 만약에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내줘야 되죠. 네. 7천만 원을 내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팔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면 돈을 날리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3억 5천에 샀었잖아요. 네. 팔면 3억에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돌아오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전세 금액이 3억이고 매도를 3억에 하면 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죠. 네. 매각하고 빵이냐,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고 내 돈을 7천 더 내줄 거냐. 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계산해보면 5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겠죠. 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숫자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기회비용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기회비용을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볼 때는 묶이는 돈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넣고 투자했을까요? 5천만 원. 맞아요. 3억 네. 5천에 전세 3억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전세 한 바퀴 더 돌리면 얼마를 내줘야 되죠? 7천만 원. 그럼 두 개 합치면 1억 2천. 그럼 묶이는 돈이 1억 2천일까요?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시세가 3억으로 빠졌잖아요. 네. 5천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내 돈 5천이 이미 없어졌어요. 묶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투자 금액을 7천만 원 좀 더 넣어야 되잖아요. 네. 묶이는 돈은 7천이에요. 와. 기회비용이 7천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돈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를 봐야 되는 거죠. 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객관적으로 아, 기회비용은 7천이구나. 네. 이걸 내가 전세를 안 돌리고 매각하면 7천 안 넣어도 되잖아요. 네. 딱 그 차이가 7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7천 가지고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7천을 뭔가를 사가지고 2년, 4년 뒤에 뭐 한 2, 3천만 원 벌면 수익률이 한 3, 40% 되는 거죠. 네. 적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만 내비두면 한 2, 3천만 원 벌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3억짜리가 10%만 오르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새 거 살 때는 부대비가 또 들죠. 네. 그 부대비까지 감안해서 내가 벌 수 있는 어떤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건 사람의 능력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7천만 투자해도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네. 자기 능력에 따라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돈으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2년, 4년 내에. 그리고 이 친구를 가만 내비뒀을 때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한 다음에 비교를 해봤는데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왜 하는 거죠? 같은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왜냐하면 상황이 만약에 또 달라져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맹구님 근데 네. 이제 만약에 7천만 원 남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분양권 같은 거 사면은 네, 막 7억짜리면 10%만 있으면 되니까 7천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좋은 걸로 갈아탄 거니까 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그 반대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썼잖아요. 네. 90% 레버리지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구축을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 얘는 리스크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매가 빠졌죠. 전세 싹 빠졌죠. 거기서 뭐가 더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지만 얘는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리스크죠. 시세가 그대로 가다가 막 입주장이 온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얘는 실사용도 안 되잖아요. 네.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열려있지만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축 아파트로 입지도 좋고 괜찮은 곳으로 갈아타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건 맞죠. 대신에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냥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저는 그게 하락기든 상승기든 똑같다고 봐요. 이걸 팔아서 더 좋은 효율,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갈아타기 할 타이밍이다 라고 봐요. 이건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너무 결과가 달라지겠는데요. 네, 네, 맞아요. 이걸 딱 기준이라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물건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해요. 네. 이걸 더 가지고 갔을 때 이 친구가 앞으로 2년, 4년 뒤에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은 이제 매매도 내리고 전세도 내렸잖아요. 네. 전세 만기가 오면 그걸 지금 내어주는 상황이 돼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 됐을 때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판단을 해야 사실은 앞에 것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첫 번째로는 여기서 전세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앞으로 2년,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을 체크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상위 10%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지금 상위 10%에 있는 아파트가 사람들의 그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지, 진짜 막 거래가 되고 있는지,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한테도 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 한 2년 정도 뒤면 좀 뭔가 다른 흐름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청약 시장 분위기, 청약 경쟁률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인근에 있는 그 분양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씩 전화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정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네.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기회비용 비교했는데 네. 비슷해. 네, 근데 확실히 내가 투자한 지역에 네, 흐름이 오고 있어. 네. 그러면 진짜 좀 가져가는 거를 가져갈 수도 있죠. 고려해야겠네요. 네.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제자리이거나 여차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 경우는.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 네. 주신 거 네. 기준 다시 한번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 뭐 지난 영상에 얘기했던 그 물건이 그 해당 지역에서 상위 50% 이내에 들어가는지, 네. 좀 소도시는 30% 이내, 그다음 동서남북 입지가 좀 양호한지, 확장성이 있는지, 그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 2, 3단계. 현재 숫자를 기반으로 이거를 팔았을 때, 더 가져갔을 때, 그때 금액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정확한 기회비용 계산해보는 거. 여기서 네. 핵심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락한 가격이 네. 묶인 돈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묶인 돈이 아니에요. 이미 사라진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더 연장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굴려서 얼마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기회비용 생각해 보는 거랑, 이걸 연장했을 때 얘가 또 얼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까지 판단해 보면 답이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좋은 가이드라인인데 네.
사실은 기회비용 판단하는 기준, 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좀 기준 없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렵고 주관적이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누가 대신해서 뭐 딱딱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방금 얘기한 걸 가지고 한번 어바웃으로나마 계산해 보시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